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낭이뿐입니다. 제 이 머리가 5만동 2,500원 주고 깎았다고 했더니 그 밑에 댓글로 돈을 더 줘야 되겠어요? 아니면 춘삼이 닮았어요? 라고 하는데 제가 그 호섭이는 알겠는데요. 호섭이는 알겠는데 춘삼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춘삼이가 누군가요? 아무튼 춘삼이 닮은 거 아니고요. 호섭이 닮은 거 아니고요. 저 이영렬 닮았습니다. 이영렬. 근데 헤어스타일이 좀 신경 쓰이긴 하네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냐면 제가 정말 여행 전문가입니다. 뭐 저보다 잘하시는 선배님들 계시고 그리고 뭐 능력 좋으신 후배님들도 있지만 저 여행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 드릴 게 많고 다낭에 있다 보니까 다낭에 대해서는 정말 잘 설계해 드릴 수 있어요. 지금 뭐 베트남 여행, 뭐 다낭 여행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게 무슨 멍멍이 소리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보면 2017년도에 다낭에 200만 명의 한국 사람이 왔다 가고요. 18년도에 300만 명이 넘는 분들, 그리고 작년에 400만 명이 넘는 분들이 왔다 갔어요. 3년을 다 합치면 1000만 명이 넘는 분들이 왔다 갔고요. 2020년도에는 1월달 이후로 완전히 제로가 돼버렸죠. 근데 비행기가 열리면 베트남으로 오실 분들이 있을 거고 아니면 정치적 문제 때문에 뭐 굳이 베트남을 와야 되느냐 하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정치는 다 떠나서요. 만약에 베트남에 오시고 그 중에서도 다낭에 오신다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여행 편하게 오시는 방법은 패키지 여행을 오시는 거고요. 제가 지난 영상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패키지는 싸고 좋은 건 없습니다. 돈이 거짓말을 하지 않죠. 제 머리처럼 돈이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거, 좋은 상품 골라서 오시면 되고요. 만약에 패키지 여행을 오지 않고 본인이 여행을 설계해서 오겠다, 아니면 우리 가족만, 아니면 나의 여자친구만, 아니면 우리 마음 맞는 내 친구랑 오겠다, 아니면 칠순잔치, 우리 할아버지 칠순잔치인데 그때 어떻게 오는 게 좋은지 고민이신 분들, 패키지가 아닌 자유여행으로 오신 분들한테 도움이 될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에 오셔갖고 뭐 뒤통수를 맞았다든가 아니면 바가지를 썼다든가 아니면 내가 호구가 됐다든가 하셔서 나쁜 추억이 있으신 분들 당연히 있으시죠. 저도 56개국 정도를 여행을 다녀봤는데요. 베트남이 저에게는 바가지, 호구, 저는 이제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호구가 됐는지도 모르고 지금 살고 있을 수도 있는데요. 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사람마다의 개인적인 차이는 있을 거예요. 저한테 만약에 가장 바가지를 씌웠던 나라가 어디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헝가리 부다페스트 도시를 얘기할 겁니다. 헝가리라는 도시가 저에게는 정말 바가지를 많이 씌웠던 나라고요. 아시아, 동남아 국가를 포함한 아시아 국가, 제가 여행 다닌 데가 보면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중국, 일본, 네팔, 인도네시아, 그리고 또 뭐 어디죠? 뭐 홍콩, 대만, 웬만한 데는 다 가본 것 같아요. 몰디브, 그리고 몽골 뭐 이런 데 다 가봤는데요. 어느 곳에는 좀 오래 있기도 했고 어느 곳에는 뭐 짧게 뭐 3박 4일 여행 갔다 온 곳도 있긴 합니다. 그 중에서 동남아 중에서, 아시아 중에서 나한테 가장 바가지를 많이 씌운 곳은 단연 인도입니다. 인도는 진짜 방법 없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 인도 정말 좋아하는 나라도 있지만 저는 인도를 4번 가봤는데요. 절대 안 갈 거예요 라고 하고 무슨 일이 있어서 계속 가게 됐는데 인도가 저한테 가장 많이 바가지를 씌웠던 나라고. 그럼 아시아 중에서 동남아시아 중에서는 어디냐? 굳이 뽑자면 태국입니다. 근데 뭐 태국이 나한테 뭐 심한 바가지를 씌운 게 아니라 제가 잘 몰라서 바가지를 한 거 아닌가 싶어요. 옛날에 그 콘센트 꼽는 거 있죠? 220V, 110V로 바꾸는 거, 그 대직구 그리고 바꾸는 거, 이게 길거리에서 팔더라고요. 이게 얼마냐 물어보니까 뭐 10,000원이래요. 야, 10,000원이 어딨어? 야, 반 깎아줘, 5,000원. 딱 그랬는데 오케이 바로 하더라고요. 그 순간 알았죠. 내가 호구가 됐구나를 알았습니다. 잘 몰라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는 다낭 여행을 다니실 때 좋은 거 얘기할게요. 다낭 여행을 다니시는데 어디를 여행을 다니시더라도 가장 중요한 거는 어딜 가느냐보다 누구랑 가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누구랑 올 거냐에 따라서 나눠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친구끼리, 남자친구 2명이 오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연인이 올 때도 있고, 뭐 부부, 그리고 아니면 아기가 있는 가족, 또는 뭐 칠순잔치 때문에 대가족이 오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 경우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비행기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우선 비행기는 다 공통적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면 비행기 여러 스케줄이 있어요. 보통 패키지 스케줄을 보면 저녁에 와서 저녁에 가는 겁니다. 왜냐? 그게 제일 싸니까.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쌉니다. 그런데 여행이라는 게 편하면 좋은 거잖아요. 뭐 돈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2, 3만 원 더 내시더라도 항공 패턴은 무조건 오전에 인천이나 아니면 뭐 김해나 출발하는 거 많죠. 뭐 대구에서도 출발하니까 오전 출발해서 오후 뭐 한두 시쯤에 도착하는 걸로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행 시간은 4시간 반이나 5시간 반 정도가 소요되지만 올 때는 시차 때문에 2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약 3시간 정도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거기서 인천에서나 김해에서 10시에 타면 여기 1시면 도착합니다. 그 비행기, 오전 비행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다낭에서 인천을 가실 때 다낭 출발 시간을 언제로 잡아야 되냐면 오후 2시 전후로 잡으셔야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갈 때는 5시간이지만 시차 2시간 때문에 7시간 걸려요. 그러면 막상 도착하시면 9시, 10시 정도 되는데요. 그리고 집에 가서 주무시기 바랍니다. 돈을 아끼기 위해서 오버나이트라고 해서 3박 5일 패턴으로 돌아가실 때 비행기에서 주무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뭐 나쁜 스케줄은 아니지만 그 피로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너무 힘들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패턴은 오전에 출발하셔서 오후에 다낭에 도착하시고, 그리고 다낭 오후에 출발하셔서 당일날 저녁에 도착하셔서 늦더라도 집에 들어가셔갖고 편하게 주무시면 다음날부터 일상생활이 가능할 걸로 보여져요. 그렇게 잡으시고, 호텔은 당연히 뭐 비싼 게 좋은 거죠. 그런데 뭐 비싸다고 다 좋은 건 아니겠지만 10만 원대라면, 10만 원대 호텔이라면 해변에 있는 TMS 아니면 포포인트 바이 쉐라톤 호텔 또는 한강변에 있는 빈펄 리버프론트 호텔 추천해 드리고요. 그리고 20만 원대 호텔이라면 하얏트 호텔, 그리고 쉐라톤 호텔, 그리고 새로 생긴 신라 모노그램 호텔을 추천해 드리고요. 개인적으로는 쉐라톤 호텔은 추천해 드리지 않습니다. 저 지금 말씀드린 호텔이랑 아무 관계 없고요. 쉐라톤 호텔은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이긴 하지만 위치가 다낭도 아니고 호이안도 아닙니다. 그래서 좀 애매한 곳에 있지만 베트남에서 가장 긴 수영장을 갖고 있는 곳이긴 합니다. 그래서 위치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되고요. 신라 모노그램 호텔은 새로 생겼는데 너무 괜찮습니다. 제가 오픈하는 날 가봤는데요. 호이안 쪽에 더 치우쳐 있습니다. 호이안 쪽에 더 치우쳐 있는데 지역도 호이안이에요. 알고 보면 호이안에 치우쳐 있는데 다낭 오기도 뭐 한 번 정도 나오시기 어렵지 않기 때문에 신라 모노그램 호텔도 추천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친구 남자 둘이서 왔다. 남자 둘이서 왔으면요, 지금 말씀드린 호텔 다 잊으시고요. 3만 원짜리 잘 수 있는 남호텔, NAM, 남자입니다. 남자라는 뜻인데 어찌됐든 남호텔에서 주무세요. 3만 원 정도 주무시면 되고요. 그 남호텔이 어디냐? 저희 집 근처에 있는 한인타운 근처에 있는 곳이에요. 그쪽에서 잡으시면요, 식사 해결하기에, 이발소 가기에, 마사지 받기에 너무 좋습니다. 시내 가기에도 뭐 택시나 그랩 타고 한 7분이면 한강다리 건너갈 수 있기 때문에 좋아요. 남호텔에서 주무시면서 일정을 잡으시면 되는데, 도착하시죠. 공항에 도착하시면 공항에 도착하셔갖고 바로 나오시면서 점심 식사를 하십시오. 공항에서 시내에 이동하는데 10분이 채 걸리지 않아요. 하노이스아나 아니면 하노이스아 가서 분짜를 먹거나 아니면 반찬 같은 거 간단하게 드시고 호텔로 오세요. 만약에 체크인 시간이 안 된다면 그냥 가방만 두고 오시고요. 체크인 시간이 된다면 가방 짐 올려놓고 방에다가 내려오셔갖고 조금만 걸으시면 이발소 엄청나게 많습니다. 남자분들. 그래서 베트남에서 이발소 꼭 가셔야 되니까 이발소. 왜냐면 이거 아침 비행기 타셨기 때문에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보통 새벽 4시에서 5시 정도에 일어나서 정리하고 공항 가신 다음에 또 공항에서 2시간 정도 대기하셨다가 비행기 타고 오는 거기 때문에 아주 피곤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셔갖고 호텔에다 짐 넣어놓고 이발소 가셔갖고 1시간 반 동안 풀케어 서비스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커피숍 가시고 호텔 가셔갖고 한복하신 다음에 좀 쉬시다가 저녁먹으러 나오시면 됩니다. 뭐 저녁은 뭐 해산물 같은 거 드시면 되겠죠. 팁 드리면 해산물이 한국보다 비쌉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녁에는 클럽 가셔야죠. 클럽은 여러 클럽이 있는데 우선 뭐 한국 사람들한테 유명한 골든파이는 12시 넘어서 가셔야 피크고요. 오큐는 현지 사람들도 많이 오는데 현지 사람들은 생일 파티 하러 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오큐바도 있고요. 여기 클럽 엄청나게 많습니다. 돈이 좀 있으시다면 스카이 36 노보텔 꼭대기에 있는 바에 가시는 것도 좋으시고요. 근데 제가 이제 추천해 드리는 거는 언더라디오입니다. 언더라디오를 가시면 거기에 정말 현지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곳입니다. 이거 말고도 뭐 TV 바라든가 포바 뭐 바 엄청나게 많아요. 클럽이 많은데 거기 너무 시끄럽거나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난하게 가시려면 오큐바나 골든파인이나 스카이 36을 가시고요. 현지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싶다라고 하면 언더라디오를 추천합니다. 첫째 날은 그렇게 보내시고요. 둘째 날 어떻게 보내셔야 되냐면, 한국에서 이제 오셨기 때문에 막 피곤해서 늦잠 잘 것 같죠? 아닙니다. 시차 2시간 때문에요. 한 새벽 5시에서 6시면 눈이 떠집니다. 어쩔 수 없이 떠져요. 떠지면 아침 식사하십시오. 조식 나오니까 먹고요. 그리고 호텔방에 올라가서 좀 쉬세요. 쉬신 다음에 약 10시 정도에
찝차 투어를 하십시오. 찝 투어를 하셔갖고 어디로 가냐면 원숭이 마운틴, 멍키 마운틴, 원숭이 산으로 올라가세요. 네, 원숭이 산으로 가실 때도 가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쪽 골든베이 호텔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앞쪽 다리, 똥포 다리 쪽으로 쫙 건너가시면 되게 멋있습니다. 그쪽으로 해갖고 원숭이 산을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다 합쳐서 1시간에서 1시간 반이면 충분합니다. 그 정상에 올라가시면 다낭 시내 전경이 보이는데요. 엄청나게 이쁩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고요. 사진도 이쁘게 찍으시고 찝차 투어 많이 안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찝차 타시고 어디로 가냐면 내려오는 길에는 만약에 원숭이를 못 보셨다면 인터컨티넨탈 호텔, 뭐 1박에 6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하는 호텔이죠. 그 호텔 앞에 가면 원숭이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원숭이 보시고 내려오실 때 해변 따라 내려오시면 거기서 정말 절경입니다. 거기서 사진도 찍으시고 영흥사라는 곳을 가세요. 영흥사라는 이제 관광지를 처음으로 가는 겁니다. 영흥사 가셔갖고 간단하게 사진 찍으시고 뭐 종교를 다 떠나서 뭐 혹시나 소원을 비실 게 있다면 소원도 비시고 그리고 내려오셔갖고요. 숙소 내려오면서 김치찌개 먹으시고요. 김치찌개 하나 정도 먹으셔야죠. 전날 술 먹었으니까 김치찌개 먹으시고요. 숙소로 걸어오셔갖고 샤워하시고 한복하시고 그 다음에 커피 한잔 하시면 좋지 않으실까 싶어요. 커피 하신 다음에는 마사지 받으셔야죠. 발 마사지나 전신 마사지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마사지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몸이 풀렸잖아요. 어디로 가셔야 되냐면 안방비치로 가셔야 됩니다. 안방비치. 네. 한국 분들한테도 이제 좀 많이 유명해졌지만 서양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곳입니다. 안방비치 가시고요. 안방비치 가셔갖고 카페들이 많습니다. 레스토랑이 많아요.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데가 소울클럽입니다. 소울하우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소울클럽 가셔갖고 뭐 이렇게 바다도 보시고 해변도 보신 다음에 바닷가 처음 보는 곳이죠. 보고 처음 이제 바닷가 보시고 거기서 한 20분, 30분이면 저기로 갑니다. 호이안으로 갑니다. 호이안으로 가셔갖고 호이안 야경 즐기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호이안 야경을 첫날에 보지 마세요. 너무 피곤합니다. 시차 적응이 안 된 상태에서 호이안은 걸어 다녀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첫날 가시지 마시고 둘째 날이나 셋째 날 가시기를 추천해 드리고요. 그리고 호이안 가셔갖고 저녁 식사 하셔야 되는데 저녁 식사는 블로그 그리고 뭐 인터넷 이런 곳, 유튜브 이런 곳에 안 나온 곳에 가시면 됩니다. 예. 그거 빼고 다 맛있습니다. 호이안 다 맛집이에요. 다 맛집. 근데 블로그나 인터넷에 나와 있는 곳 가지 마시고 그냥 걸어 다니시다가 보이는 식당 아무 데나 들어가시면 또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둘째 날까지 보내시고요. 날은 그래도 남자끼리 오셨더라도 바나일 테마파크 한번 올라갔다 오셔야 되겠죠. 그래서 바나일 테마파크를 가시는데 언제 가셔야 되냐면 아침 7시에 출발 준비하셔갖고요. 7시에 가셔서 8시 도착. 표 끊고 올라가시면 9시인데요. 9시 가셔면 거의 줄 안 쓰고 조금 더 일찍 가시면 좋습니다. 8시 반 정도에 도착하시면 좋은데 정상에 그러면 루지라든가 이런 거 재밌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다가 뭐 남자 두 분에서 갔는데 뭐 몇 시간 못 놉니다. 예, 한두 시간 재밌게 노시다가 내려오셔서 점심 먹고 마사지 받고 그러면 또 하루가 가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날 일어나셔갖고는 짐 꾸리셔갖고 아침 먹으시고 좀 여유롭게 커피 한잔 하시고 그 호텔 근처에 나오셔갖고 그 다음에 이발소를 가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발소를 아주 단정하게 손톱 발톱 깎으시고 딱 단정하게 하신 다음에 시내 쪽으로 나가서 점심 간단히 먹고 그리고 공항 나가시면 비행기 딱 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연인끼리 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연인끼리 오셨을 때는 숙소는 무조건 여성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잡으시면 됩니다.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은 해변가에 있는 TMS 호텔이라든가 버젯이 높다면 하얏트 아니면 퓨전 마야 이런 것도 상당히 좋아하시고요. 아니면 아예 호이안 쪽에 숙소를 잡는 것도 좋습니다. 저 남자분들 2명이랑 왔을 때 다른 점은 요거 하나 정도일 거예요. 일정 중에 아까 찝투어 말씀드렸잖아요. 찝투어를 연인끼리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남자분들이 더 좋아하는 액티비티이기 때문에 여성분을 고려하고 좀 더 사랑을 싹 틔우시려면 호와푸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1시간 걸립니다. 시내 기준으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래프팅을 하시는 곳인데 그 래프팅이 어떤 거냐, 보통 래프팅 하면 노를 주잖아요. 근데 노가 없습니다. 그냥 두 분에서 딱 그냥 앉아 계시기만 하면 되고요. 벌써 그거는 반 이상 물에 젖어 있습니다. 딱 앉아 계시고 옆에 손잡이만 잘 잡고 있으시면 이게 상수도 하천을 딱 막아놨다가 딱 열어줍니다. 그러면 이게 댐처럼 물이 확 흘러내려오면서 그 물살이 휩쓸려서 내려가는 건데요. 내려가는데 처음 출발할 때부터 아찔아찔합니다. 근데 막 하다 보면 내 여자친구 어디 갔지? 하면 물속에서 붕덩 올라옵니다. 내 남자친구 똑같이 막 붕덩 하고 올라오고요. 서로 중간에 가다가는 속도가 줄기 때문에 또 이렇게 손으로 쥐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아주 재미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뭐 발리에서도 래프팅하고 해봤는데요. 발리 래프팅보다는
재밌습니다. 그래서 연인들끼리 싹도 틔우고 아주 안전한 곳이기 때문에 주변에 안전 요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호화폭탄에 래프팅을 찝차 대신에 넣으시거나 아니면 그 일정 중에 호화폭탄 래프팅을 하나 더 추가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연인들은 그렇게 숙소를 여성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잘 깨끗한 곳으로 잡으시고, 그리고 호화폭탄 래프팅 하나 넣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세 번째,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아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확합니다. 하루에 2군데 3군데 못 갑니다. 날 더운데 못 가요. 못 가. 어딜 가야 되냐면요, 아이가 있는 집안은요 욕심을 내갖고요 3박 4일로 오시면 아시고 4박 5일로 오시기 바랍니다. 4박 5일로 오시고요, 여행 뭐 자주 못 다니시잖아요. 한 번 다니실 때 돈 조금 더 쓰셔갖고요 2박은 다낭 시내에 있는 풀빌라에서 주무시고요. 예를 들면 빈펄 빈펄 리조트 풀빌라라든가 이런 데 2박 하시고요. 나머지 2박은 어디서 하느냐, 랑코비치에 있는 앙사나 리조트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랑코비치에 앙사나하고 반얀트리가 있는데요, 반얀트리 너무 비쌉니다. 만약에 뭐 버젯이 되시는 분들은 반얀트리 당연히 추천해 드리지만, 어느 정도 선에서는요 가성비 갑이면서 진짜 최고입니다. 저는 진짜 지인이 오고 가족이 있으신 분들이 온다 그러면 무조건 앙사나 리조트 가라고 합니다. 다낭 시내에 있으시면서 마사지도 받고 하시고, 그리고 리조트로 들어가시기 전에 롯데마트나 아니면 마트 들리셔갖고 이것저것 먹을 거 사갖고 들어가신 다음에 이틀 정도 푹 쉬시고 호이안도 갔다 오시고, 그리고 바나일도 갔다 오신 다음에 호텔 시설 또 최대한 이용하시고 수영장 이용하신 다음에 앙사나라는 리조트로 가세요. 1시간 20분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다낭공항, 다낭 국내선 공항에서 무료로 셔틀버스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예약하실 때 그것까지 예약하신 다음에 들어가시면요, 거기는 주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야, 진짜 아무것도 없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가까운 뭐 로컬 마사지샵도 없습니다. 하지만 들어가시면 풀장도 너무 잘 돼 있고요, 해변도 너무 이쁘고요, 그리고 호텔 액티비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무료로 하는 것도 많고 유료로 하는 것도 많기 때문에 앙사나 리조트 가셔갖고 2박 정도 계시는 것도 진짜 좋습니다. 거기는 풀빌라가 거기도 뭐 1층 풀빌라도 있지만 루프탑 풀빌라도 있습니다. 4층 그리고 5층 꼭대기가 풀빌라, 그래서 2개 층을 빌라통으로 쓰시고 위에가 풀장이 옥상에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요금이 그 시설 비해서는 엄청나게 저렴합니다. 그래갖고 거기 가서 푹 쉬다가 공항 가는 시간 맞춰갖고요, 그냥 공항 딱 가셔갖고 거기서 비행기 타고 바로 가시면 최고입니다. 이렇게 추천해 드리고요. 그러면 네 번째, 우리는 대가족이야, 7순잔치, 8순잔치 해야 돼.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일정을 느긋한 일정으로 하시면 됩니다. 아주 느긋한 일정으로 하시되 숙소를 잡으실 때 3베드룸이나 4베드룸 같은 풀빌라를 잡으시면 좋으시고요. 4베드는 성 8명, 아동 8명까지도 투숙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3베드룸은 성인 6명, 아동 6명까지도 투숙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주무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게 n분의 1 해보면요, n분의 1 해보면 10만 원대 호텔이랑 가격이 비슷하게 나와요. 빈펄 리버프런트 호텔에 아버님 같은 경우는 리버뷰 스위트룸에 주무시고, 다른 분들은 또 1번 룸에 주무시면서 지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호텔만 그렇게 이거나 이거 구분하시고요. 애들도 있고 어른도 있다 보면 이동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호이안하고 바나일 정도만 갔다 오시면서 여유 즐기시면 추억도 많이 쌓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거 들으시면서 계속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나 다낭은 벌써 몇 번째 갔다 왔는데, 나 벌써 다낭 한 번 갔다 왔는데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후에 갔다 오셨나요? 당일치기 말고 후회를 당일치기로 갔다 오신 분들한테는 후회를 꼭 가서 주무시라는 말씀드리고요. 다낭에서 오셨다가 후회 가셔갖고요, 후회 중에 알바 웰리스 바이 퓨전이라는 리조트가 있습니다. 거기 온천이 엄청 좋습니다. 거기서 2박 정도 하시고 시내로 나오셔갖고 빈펄 호텔에 주무시면서, 빈펄 호텔 가성비 최고입니다. 주무시면서 후에라는 도시를 보시고, 그리고 다낭 내려와서 마무리하셔갖고 공항으로 가시는 것도 좋고요. 나는 후에도 가봤어 하시는 분들은 어디로 가냐, 홍야케방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차로 약 5시간 정도 또는 6시간 정도 올라가야 되는데요, 무조건 가야 됩니다. 동굴이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다크 케이블, 홍야 케이블, 그리고 파라다이스 케이블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최고는 다크 케이블입니다. 다크 케이블에 가시면 진흙으로 그 머드탕을 할 수 있습니다. 동굴 안에 들어가고 정말 유럽인들은 꼭 하는 스케줄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런 거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큰, 진짜 동굴 안에 들어가면 진짜 아바타 영화에 나온 것 같은 게 보여지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뭐냐? 손동동굴인데요. 손동동굴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1년에 약 900명 제한되어 있고요. 들어가는데 한 명당 3,000불이 넘습니다. 350만 원 정도 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니까 그것은 빼고요. 다크 케이블이나 폭약 케이블, 그리고 파라다이스 동굴이 있는 폭약 해방, 진짜로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행할 곳이 베트남에도 많죠. 제가 너무 길게 말씀드렸는데 본인 패턴에 맞춰서 하시고요. 혹시나 다낭에 오셔갖고 궁금한 게 있거나 아니면 하루 정도 또는 이틀 정도 가이드가 필요하시다면 이용렬 다낭 이프니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즐겁고 안전하게 모시도록 할게요. 다낭? 다낭 뭐 좋지도 않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좋은 걸 못 보고 가셔서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핀란드 헬싱키처럼 다낭 공항이 시내에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해변도 바로 있고요. 네. 휴가 계획을 잡으실 때 만약에 베트남 다낭을 계획하신다면 저의 동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 저 춘삼이 아니에요. 이용률이에요. 좋아요 눌러주세요.